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디 좀 놀러 가는 듯한 이런 복장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단정을 해도 너무 좀 이렇게 삐져나오는 곳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 추운데 축구를 했더니 또 코가 좀 막혀가지고 이 목을 따뜻하게 해야 좀 코가 좀 상태가 좋아서 목도리를 하고 녹화를 찍습니다. 주말에 여러 컨텐츠를 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주경야독에서 조은경 교수님 이 감정경제학 이 책 재밌게 보셨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서 은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노력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 주식이 저에겐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도 행운은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니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기서 놀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부다라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저희 아침 최슬리 모닝 브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경야독, 그리고 웜의 신박, 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 재미, 사실 저희 이 콘텐츠를 보면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첫 이 화면 홈페이지 띄우면 굉장히 자극적인 정치 뉴스나 그리고 연예인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피드백도 있는 걸 보면 약간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골프, 캠리, 그리고 소나타, 내연차의 전설들이 사라진다입니다. 전기차에 밀려서 레전드카가 단종이 되는 건데요. 독일 폭스바겐의 해치백 골프는 내년 출시 50주년을 맞는다. 이 골프 차가 50주년이나 됐군요. 저는 한 20년쯤에 새로 나온 차인가 했더니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3,500만 대 이상 팔리면서 폭스바겐을 넘어서 독일차의 상징과도 같은 차다. 특히 독일이 원조인 디젤 엔진 기술로 2015년 미국에서 13,250km를 달리는 동안 연비가 1리터당 34.5km를 기록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네요. 국내에서도 2005년 이후 지금까지 5만 대 가까이 팔렸고 2014년에는 준중형 해치백 시장에서 국산차인 현대차 i30을 제치고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8세대인 골프가 9세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고요. 폭스바겐이 내연차 골프 단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5년 이후 출시될 준중형 전기차 이름에 골프가 들어갈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구조조정 대상된 글로벌 아이콘 자동차들 골프가 1974년도에 출시가 됐었군요. 그 다음에 도요타 캠리, 캠리도 단종하나요? 그리고 현대차 소나타, 소나타 국민차였는데 2003, 4, 5년을 거쳐가면서 그때 베스트셀러카가 소나타에서 이제는 그랜저로 바뀌었다.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뭐 쉐보레 까마로도 있고 아우디의 TT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등이 있는데 일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대전환 앞에서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레전드 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에 맞는 친환경 미래차를 개발하는 데 역량을 더 집중하기 때문이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미래차 시대에는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 같은 신생 기업이 언제든지 100년 역사의 완성차 기업을 제칠 수가 있다. 기업들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과감히 단종하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하긴 뭐 최근 전기차 시장의 1등은 테슬라니까 그죠? 일본과 한국에서 국민차로 불리던 토요타 캠리와 소나타도 나란히 차세대 내연기관 모델 개발이 중단이 됐고 이 캠리랑 소나타 이름이 전기차로 부활할지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1980년 출시된 캠리는 가솔린 중형 세단의 대명사로 통한다. 2002년부터 15년 연속 미국에서 승용차 판매 1위 기록을 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태껏 2,100만 대가 팔렸고요. 고장 안 나는 일본차라는 명성과 함께 토요타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 차이기도 하다. 내년에 11세대 캠리가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하이브리드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번이 마지막 캠리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고요. 소나타가 1985년에 출시됐었네요. 이 소나타 역시 캠리와 글로벌 시장에서 겨루며 940만 대 판매 기록을 쌓았다. 아까 캠리가 2100만 대. 야, 소나타가 5년 뒤에 출시됐는데 940만 대 팔았으면 잘 팔았네요. 8세대 모델까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국산 최장수 모델이란 기록도 갖고 있고 취업이나 결혼과 동시에 구입하는 국민차로 오랫동안 명성을 다져왔습니다. 소나타 자체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라는 평가도 많고 캠리와 경쟁하면서 미국의 자동차를 알린 1등 공신이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역시 차세대 내연차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명맥을 이어갈지도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독일 소형 쿠페 스포츠카 TT가 25년 만에 단종이 되고 2007년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불리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 디자인상도 받은 인기 제품이었었네요. 그리고 GM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중 하나였던 카마로가 다음 달 생산 종료를 합니다. 1966년에 출시가 됐었군요. 이야. 포드 머스탱과 함께 50년 넘게 아메리칸 머슬카를 대표했던 차고요.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자동차 캐릭터 범블비의 모델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 범블비 하니까 어떤 차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벤츠의 첫 쿠페 세단이 CLS도 단종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인기인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데다 유려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특히 인기였었는데 예, 이렇게 또 단종을 하네요. 자, 이런 레전드카 구조조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배출가스 연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 26년부터 미국 내 판매한 차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약 25km를 넘어야 하네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가솔린 차만으로는 이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어길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돼 있어서 다수 기업이 차세대 내연차 개발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과거 레전드카의 이름을 계속 써야 하는지도 논쟁거리인데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같이 새로운 시대의 차를 만든 뒤에 전성기가 지난 골프 소나타 같은 옛 명차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이번에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전기차니까 또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 50년 된 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입관이 좀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름을 계속 쓸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낼지 네, 그 아마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앙숙인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우주 브로맨스가 시작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 소유주가 10수년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업계에서는 막강한 우주 브로맨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조스는 미국 유명 테크 팟캐스트인 렉스 프리드만의 방송에 출연해서 나와 머스크는 생각이 매우 비슷하고 그와 친구가 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고요. 그는 매우 유능한 리더임이 분명하다. 유능하지 않고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머스크 소유의 X 실적이 대폭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자 머스크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 지냈던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2004년 한 저녁 자리에서 로켓에 대한 격렬한 토론 이후 소원해졌다고 하네요. 그해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창업했고 머스크는 2년 앞서서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었네요. 베이조스가 먼저 블루 오리진을 창업을 했었군요. 아니네요. 머스크가 2년 앞서서 스페이스X를 창업을 했으니까 2002년도에 스페이스X가 설립이 되고 2004년도에 블루 오리진을 창업을 했군요. 크리스탄 데븐포트의 책 스페이스 밸런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식사 이후 난 최선을 다해 조언을 했지만 베이조스는 대부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하지만 19년이 흐른 지금 두 천재는 다시 우주산업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이고 이달 초 아마존은 자사의 인터넷 위성을 경쟁사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앞서 지난달 한 행사에서 머스크는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의 우주개발 동기의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고요. 머스크의 전기를 집필한 월트 아이작슨은 둘이 서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머스크는 베이조스를 존경한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두 거물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민간 우주 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베이조스는 이날 팟캐스트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분명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주 시장에서는 여러 승자가 탄생할 것이고 블루 오리진도 그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2004년도에 그렇게 격렬한 토론을 하다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래 소원해졌다고 하는데 둘 다 뒤끝이 참 뒤끝 장렬? 예, 그렇다 그죠. 아니 뭐 토론하다가 의견 안 맞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손해졌었다고 하니까, 앙숙이었다고 하니까, 예,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천재들이 약간 꽁한 그게 있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불프도 힘을 못 쓴 글로벌 TV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2억대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출하량이 7에서 10% 감소를 했고요. 저가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출하량은 오히려 늘었네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올해 세계 TV 출하량을 1억 9,700만 대로 추정을 했고요. TV는 1년에 2억대 정도 팔린다 그죠? 네, 우리가 핸드폰은 많이 팔릴 때 15억대까지 팔렸었는데 작년에 12억 7천만 대 뭐 정도 네, 그렇게 확 줄었고요. 중국 판매가 둔화돼서 예, 그런 면이 있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1년에 7,500만 대, 8천만 대, 9천만 대, 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TV, 예, TV는 한 2억 대 정도 팔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동차가 8천만 대 팔린다고 하고 4만 불, 그러면 482 32 해가지고 3,320조 시장, 예, 3,200조 그냥 1달러당 1,000원으로 했을 때입니다. 예, 그 정도니까 1,300원으로 하면 한 4,000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은 그 저가형 핸드폰도 되게 많잖아요. 30만 원 전후로. 중국산 핸드폰도 여전히 싸니까 핸드폰의 ASP 평균 판매 단가를 한 50만 원, 50만 원으로 했을 때 13억대 팔리면 650조 시장인가요?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 TV 시장. 예, TV 시장이 지금 2억대니까, 그죠? 2억대에다가, 2억대에 한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TV도 하이얼 이런 거 제품 보면 뭐 30만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55인치짜리 OLED TV 이런 거는 좀 비싼데, 네, 그래 봐야 요즘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TV 시장을 100만 원, 네, 100만 원으로 해서 2억대면 200조 시장이다, 그죠? 네. 200조 시장 그 정도 되네. 자, 좀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억대 미만으로 떨어진 게 2010년 처음으로 2억대를 돌파한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미국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수기로 여겨지는 4분기에도 TV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렌드포스는 4분기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감소한 5,455만 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체별로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와 중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고요. 17년간 세계 TV 출하량 1위를 유지해온 삼성의 경우 올해 TV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9.8%나 감소한 3,63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네요. 예, 17년간 세계 TV 출하량 1위가 삼성입니다. 이야.
트렌드 포스는 유럽과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8K, 미니 LED, QLED TV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지난 10년간 OLED TV 시장 1위를 지켜온 LG전자 또한 OLED T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부진을 겪으면서 전체 출하량은 7.4% 감소한 2291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네요. LG가 2300만 대, 삼성이 3600만 대, 그 정도 파네요. 삼성하고 LG하고 다 합쳤더니 딱 6천만 대 나오네요. 그러면 전 세계 2억 대 팔리니까 6천만 대니까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TV 시장의 30%를 차지한다 그죠? 자, 반면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출하량이 늘었는데 세계 TV 시장 2위와 3위인 하이센서와 TCL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 16.3%씩 증가한 2,700만 대와 2,600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저가 수출과 현지 생산 전략을 통해서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분석을 했네요. 다만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과 유럽 축구 선수권대 유로 2024를 계기로 TV 시장이 소폭 반등할 전망이고요. 트렌드포스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영향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한 1억 9,7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이제 한 30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은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TV가 잘 팔릴 거다라고 해서 TV 관련된 걸 투자를 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전부 짝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를 앞두고 TV가 잘 팔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빅 이벤트들이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TV가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예,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TV가 더 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짝수에 약간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강남 종로 용산에 이어서 부자 동네 목록에 새로 이름 올린 곳은 어딘가 저도 궁금하네요. 강남 3구 해가지고 사실 강남 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송파구가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종로 용산인데, 그 다음 어디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진 부자들의 전체 금융자산이 고금리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는데, 부자들은 1년 내에 고수익이 날 투자처로 주식과 거주용 주택, 금보석 등을 꼽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있을까요? 45만 6천 명이네요. 전체 인구의 0.89%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 금융자산입니다. 이게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분이 우리나라 인구의 0.9%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21년 말에 42만 4천 명보다 3만 2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다만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747조 로 1년 사이 136조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한 명이 10억 이상 가진 숫자가 45만 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 2,747조네요.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뒷걸음질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인데 연구소는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주식과 채권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자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긴 채권이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지금 3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국채가 3.91 하고 있는데 3.87 요 밑으로만 한 4bp만 더 떨어지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건데 저는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년 연속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식도 여전히 뭐 2,500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2021년 고점 3,300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부자들이 사는 곳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 비중이 70.6%로 가장 높았는데 부의 집중도 지수를 산출해서 부의 집중도가 1을 넘으면 부촌으로 분류를 했는데 부촌 목록에 서울, 강남, 서초, 종로, 용산구에 이어서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가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렸네요. 부자들은 1년 이내에 고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는 주식 47.8% 그리고 거주용 주택을 꼽았고요. 이어서 금과 보석, 거주용 외 주택을 꼽았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금, 보석은 전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는데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가치 하락 위험이 있는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인 금이나 보석이나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가 가능한 주식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긴 성수동에 갤러리아 폴의 옆에 서울숲 트리마제, 트리마제, 이 강 건너편에서 지금 보는 사진이 찍혀 있는데 되게 웅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동구가 새로운 또 부촌이 됐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성동구 뒤에 옛날에 보통 보면 이제 바디샵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성수동 이마트를 되게 자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수동 이마트에서 성수역까지가 지금은 약간 뭐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되게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는 걸 봤었는데 이 부자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서 또 그런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주 출고가 내년부터 10% 인하라고 돼 있고 식당에서도 내릴까?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물가 오르면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인상해 놓고 사실 제품 가격 잘 인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물가 상승 때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이익이 확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주로서는 괜찮지만 소비자로서는 가격 좀 왜 안 내리나 우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내년부터 참이슬 소주 한 병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6%나 인하되네요. 국세청이 국산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에다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출고되는 제품부터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기로 밝혔네요. 어떤지
기업에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세금이 낮아지는 거였네요. 그간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인 경우입니다.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에 정부가 국산 증류주의 기준 판매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하네요.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의 기준 판매 비율을 각각 23.9, 8.0% 그리고 19.7%로 정했고요. 증류주의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는 20.9%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참이슬은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떨어지고요. 참이슬의 공장도 가격이 1250원이었었네요. 그리고 더 사피루스 위스키는 출고가가 26,000원에서 29,930원, 한 3,000원으로 3,000원 정도 싸진다고 합니다. 루도빅 등등 쭉 돼 있습니다. 다만 식당 주점에서 5,000원에서 6,000원이 이 소주값이 내릴지는 미지수다.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 주점에서는 그 10배인 1,000원이 오르는데 하지만 출고가 인하로 소매가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주류 도매상을 거쳐서 음식점에 공급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 중간 도매상들이 그 낮아진 가격을 다 떼먹을 수도 있고 식당 주점 등도 마진을 남기려고 가격을 그대로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 되는 아주 줄 서서 먹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가 이런 술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좀 내리고 저희가 어제도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요. 콩나물국밥을 점심에 먹는데 6,000원인 거예요. 6,000원. 양재동에서 먹었는데요. 야, 그 6,000원이니까 5달러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가 되게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네. 계란 좀 있냐 하니까 계란도 안 팔고 계란 후라이드도 돈 내고 좀 해주시면 안 되네도 안 된다고 해서 좀 불친절하시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6,000원짜리 5달러도 안 하는 이 음식을 김치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 미국에서 김치를 산다면 그 반찬으로 나온 김치만 거의 한 4달러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값이 경쟁이 심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마진을 박하게 남기다 보니까 식당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당에서는 굳이 이 소주 값을 안 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일 아니었다. 중국 외국폰 금지령에 삼성이 한숨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중국이 자국 내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미국 애플의 아이폰을 겨냥한 조치지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소 8개 중국 성에 있는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들이 지난 1, 2개월 사이에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중국 브랜드 휴대전화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네요. 사실상 해외기업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인데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광둥성, 장수성 등 주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금지령이 내려졌고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해외 스마트폰 사용을 막은 것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큰데 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 제재로 위기에 몰린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베이징과 텐진 등 일부 지역 공무원들에게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를 했죠. 중국 화웨이가 미 제재를 뚫고 자체 기술로 생산한 5G 통신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직후였고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중국 내 애국 소비 열풍이 크게 불면서 아이폰 사용 금지 지역이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죠? 자, 애플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가량이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742억 달러, 약 96조 원, 중국에서만 거의 100조 매출을 했네요. 지난 9월, 그러면 100조가 20%니까 애플의 전체 매출은 500조라고 보면 된다, 그죠? 그 500조 시장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핸드폰 시장의 전체 규모가 얼마일까 이 계산을 잠시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서비스 매출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매출 핸드폰 판매 자체가 좀 준다고 해도 기존에 아이폰을 쓰던 중국인들은 여전히 애플의 서비스를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가 만약에 5% 줄었다 해도 5%에서 서비스 매출 한 2% 빼고 한 3%만 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지난 9월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아이폰 14에 비해서 6%나 줄어드는 등 이미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애석하게도 1%, 0.8% 뭐 이러고 있죠. 안팎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폴더블폰 판매를 확대하면서 시장 공략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습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몇 개의 중국 정부 기관에 금지령 지침이 내려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애플과 삼성에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애플한테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듣기가 불편하셨을 건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